안녕하세요. 스티비시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도 쯔양 사건 관련 영상입니다. 지난번 올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으나 쯔양 사건에서 전남친과 쯔양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쯔양과 전남친의 만남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정하여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타임라인은 개인적인 추정이며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이쯔양의 밤업소 출근. 쯔양은 밤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쯔양의 주장과는 달리 스스로 밤업소에서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여자로서 밤업소에서 일했다는 자체가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은 치욕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감추고 싶었고, 그래서 전남친에게 협박당하고 폭행당해서 일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 이 정도의 거짓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거짓말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쯔양의 밤업소 근무가 자이냐 타이냐 하는 부분은 예전에 이곳 밤업소 사장이나 같이 일했던 사람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2. 쯔양과 전남친의 만남. 쯔양이 전남친을 만남은 쯔양이 일하던 밤업소에서 손님과 업소 직원으로의 만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해지면서 전남친은 쯔양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유튜브를 찍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전남친과 함께 유튜브 채널 운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생기자 서로 금전적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쯔양은 전남친이 돈을 적게 준다고 불만이 생기고, 실제 전남친이 쯔양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쯔양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남친은 돈을 안 줘서 영상을 안 찍는다고 하면 과거에 일찍 밤업소 일한 부분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쯔양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전남친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을 연구하다가 사진 조작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고소하여 못 받은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툼 중에 실제 쌍방폭행 같은 정도는 있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남친은 그때의 쌍방폭행 시 본인이 상해 입은 사항을 사진을 찍어두진 않은 것 같고, 쯔양은 그 사진도 보관한 것이 아닌가 싶고, 쯔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일 폭행을 했다던지 그럴 정도로 폭력성이 강한 사람은 아닌 거라고 판단되는 것은, 쯔양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진들의 내용을 보면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영상에서 팔에 상처를 꾸준히 보여준다는 것은 전남친도 그 상처를 볼 텐데, 그게 본인의 폭력에 의해 생긴 거라면 화면에 나오게 할 정도로 남친이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쯔양이 지금 주장하는 것만큼 폭력성이 심한 남자는 아닐 것이라는 추정이 되는 정황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친의 폭력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쯔양이 고소를 하자 그 압박을 못 이겨 자살했다는 점입니다. 폭력성이 그렇게 심한 사람이 전 여친의 고소를 당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점은 남자로서 멘탈이 그렇게 강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방증이며, 이런 성향으로 볼 때 쯔양이 주장하는 것처럼 쯔양의 전남친이 폭력성이 과하거나 심지어 밤업소를 협박해서 가게 하고 그 돈까지 갈취할 정도로 안날한 사람은 못 될 것 같습니다. 4. 쯔양 전남친 고소와 자살. 쯔양은 유튜브 채널을 찍으면서 조작해서 모아둔 폭행 사진과 실제 쌍방폭행 시 발생한 사진 등을 모아 전남친을 폭력, 공갈, 성폭력, 전속계약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하여 전남친을 압박했고, 결국 전남친은 자살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쯔양과 전남친의 만남의 과정을 보면 전남친이 쯔양에게 돈을 제대로 안 주고 한 정황은 일부 사실로 보이나, 그렇다고 쯔양의 주장처럼 매일 폭력을 행사하는 악마 같은 사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쯔양의 주장처럼 전남친이 밤업소를 가게 했고 그 돈까지 갈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죽어마땅한 나쁜 사람이겠지만, 자살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걸로 봐서는 과연 그 정도로 악랄한 인간이 전남친의 모습이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만약 쯔양이 어느 정도 전남친에게 돈을 제대로 못 받고 한 피해 사실은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전남친을 자살하도록 하고 밤업소를 가라고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남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면
찌양은 연약한 피해자가 아닐 것입니다. 돈을 제대로 안 준다고 찌양은 전남친이 원망스러웠겠으나 그 원한으로 시작된 복수극의 정도를 지나쳐서 남친을 자살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본인이 자의로 간 밤업소일까지 전남친의 강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찌양도 잘한 것이 없고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찌양과 전남친 간의 사건 전개를 가상해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이런 가상의 사건 전개를 하는 것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상이지만 이 내용 전개를 보면 왜 제가 찌양이 희생자라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트백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